안녕하세요. 오늘 또 썰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 후 구독, 좋아요, 댓글 참여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 남편한테 버림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제 인생은 한순간에 꼬여버렸고 저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았네요. 제 나이가 50이 다 되어가고 그 일이 일어난 지 벌써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때 그렇게 했던 남편을 이해할 수 없고 용서는 더더욱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돈 때문에 가정을 버릴 줄은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 하더라도 저는 제 남편만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믿음을 철저히 짓밟아 버렸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정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제 나이 25살 되던 해에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구두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네요. 남편은 저하고 동갑이었고 옆에 부품 만드는 공장에 다녔어요. 둘의 회사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 저를 몇 번 만나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구내식당이 워낙에 맛이 없어서 종종 근처 백반집에 가서 먹곤 했는데 거기서도 몇 번 봤다 하고요. 저는 그때 남자친구가 있어서 다른 남자한테는 관심이 없던 때라 남편하고 마주친 기억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 어떤 여자인지 알아봤대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있었으니 포기했다더군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그때부터 저를 만나려고 노력한 거죠. 제가 기억하는 남편의 첫인상은 그저 그래요. 그때가 남편이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촌티가 너무 났어요. 얼굴은 까맸고 인상이 강한 편이었고 사투리도 심했습니다. 백반집에서 처음 보는 남자가 아는 체를 하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대꾸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식당을 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로 제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저는 회사에 출근할 때 버스를 이용했는데 회사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매일 기다리더라고요. 하지만 남편한테 관심이 없었기에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 매일 봐서 그런지 처음처럼 무섭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그냥 마주치면 눈인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틀, 사흘이 지나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슬슬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같은 회사도 아닌데 가서 대놓고 물어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요즘같이 다들 핸드폰을 갖고 있는 시절도 아니었고요. 가지고 있더라도 번호도 몰랐으니 연락을 못했을 거지만요. 아무튼 아무한테 이런 제 속마음을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혼자 속 끓이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나타난 거예요. 아침에 출근길에 버스에서 내리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바보같이 환하게 웃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못 본 척 해버렸어요. 저를 애달게 한 것이 미워서 그랬어요. 그렇게 했던 것이 마음에 걸려 하루 종일 신경 쓰여서 혼이 났어요. 그래서 퇴근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길래 같이 저녁 먹자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제 말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좋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어디를 다녀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골에 일이 있어 잠깐 다녀왔다더군요. 그러면서 걱정했냐고 물어서 제가 왜요? 라고 했지요. 밥을 먹다가 술도 한 잔 곁들이게 되었어요. 술 기운에 제가 그렇게 좋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눈에 반했다고 만나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싫지 않았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벌써 25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몇 달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 말고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판 적 한 번도 없었고요. 술, 담배 같은 것은 일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성실히 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남편을 칭찬할 정도로 선하고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남편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귀가 너무 얕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친한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다 들어주는 거예요. 친구가 사업이 힘들다고 금방 쓰고 준다고 하면 저한테 상의도 없이 돈을 빌려줬어요. 필요하면 대출까지 해서 빌려주는 건 예사였죠. 그뿐만 아니라 보증까지 서주는 거예요. 친구의 부탁을 무조건 거절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유가 있을 때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신혼 초에 그 문제로 정말 많이 싸웠네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편은 제가 아이를 가진 후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큰 빚을 진 상태였어요. 그로 인해 집안 형편이 안 좋아져서 임신한 상태에서도 그리고 출산을 해서도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남편과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벌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갈 때쯤 빚을 다 해결했고 저축도 조금씩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여보, 빨리 나와봐. 지금 급하게 할 말이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야. 빨리 앉아봐. 갑자기 무슨 일인데 그래? 아직 퇴근할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일찍 왔어? 지금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이번에 우리도 남들처럼 살아보자. 아파트로 이사도 하고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남들 다 하는 외식도 자주 하면서 돈 걱정하지 말고 살아보자. 이건 인생 역전의 기회야. 그건 무슨 소리야. 왜 또 그래. 어디서 무슨 소리 들었는지 몰라도 안 돼. 절대 하지 마. 이제 겨우 숨통 좀 트이고 사는데 사고 치지 마. 내가 달라고 하면 줘야지. 여자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이번엔 진짜야.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 친구 중에 철수 알지? 걔가 엄청 부자인 거 잘 알잖아. 이번에 확실하다고 나한테만 알려줬어. 나한테 옛날에 신세 진 거 갚는다고 하더라고. 일단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 다 주고 집도 담보 잡고 대출 받을 수 있는 대로 다 받아서 할 거니까 그리 알아. 이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남편은 주식에 전 재산을 투자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선뜻 동의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주식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죠.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런 줄 알아? 우리도 언제까지 이런 집에서 살아야 돼. 남들처럼 사람답게 좀 살아봐야지 않겠어? 걔가 주식으로 돈 많이 번 전문가인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전에 그 말 듣고 당신이 뭘 했어? 우리도 주식 한번 해볼 걸 했잖아. 남들은 이런 정보 알고 싶어서 환장되는데 나는 친구 잘 둬서 알게 됐는데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여하튼 이번 주 내로 돈 마련해놔. 나 지금 철수 만나러 나가니까 알겠지? 남편은 제가 아무리 말려도 듣질 않았어요. 그때는 설마 하니 남편이 그 정도로 무모하게 덤빌 줄 몰랐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감이 넘쳤고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 통장에 있는 돈과 집도 담보 잡히고 대출이라는 대출을 모조리 받은 뒤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말았어요. 저는 이제 길거리에 나앉은 일만 남았다 생각했죠. 어차피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고 남편의 말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했어요.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2주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이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며 집으로 헐레벌떡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은 흥분한 목소리로 거봐,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 라고 하며 통장을 내밀더라고요. 저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통장을 펼쳐보니 그 안에는 5억이 입금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게 정말 우리 돈이냐고 했고, 남편은 그렇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제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저는 그동안 졸였던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통장을 번갈아 보며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허름한 집에서 살던 저희는 세 식구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적당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중교통으로만 다녔었는데 차도 한 대 구입했어요. 또 평소에는 꿈도 꾸지 못한 한우도 돈 걱정하지 않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한껏 올라갔고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이런 호사를 누리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10원짜리 하나도 아껴가며 아등바등 살았던 세월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회사 그만두고 앞으로 전문적으로 주식에 뛰어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여기서 만족하고 하던 일 하면서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 만족할 줄 알아야지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결심을 꺾지 않더라고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다고 하며 지금 많이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우려와는 달리 실력도 있고 운도 따랐는지 잘하더군요.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더라고요. 예전부터 가난에 찌들어 있어서 두려움이 컸었는데 점점 남편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까지 벌었어요. 처음에는 잔고가 5억이었던 통장이 점점 불어나더니 나중에는 살면서 평생 동안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큰 금액이 되었어요. 자그마치 30억이 된 거예요. 그 큰 돈을 몇 년 만에 이루어낸 남편이 정말 대단해 보이고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쯤에서 주식은 이제 그만두고 잠시 쉬면서 다른 일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 정말 큰 건이 있다고 또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돈이면 우리 세 식구 사는데 지장 없는데 더 큰 돈을 벌어서 뭐에 쓸 거냐고 말렸어요. 그러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고 제발 그만두라고 애원했습니다. 남편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확실하니까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은 또 전 재산을 투자했고 아무 힘이 없었던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제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죠. 남편은 며칠이 지났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일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장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신 언제 온 거야?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거야? 그러게 내가 그만하라고 했잖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은 나를 왜 그렇게 못 믿어? 내가 무조건 성공한다고 했잖아. 근데 30억이 당신 거야? 당신이 번 거 아니잖아. 내가 투자해서 힘들게 번 내 돈이야. 내 돈, 내가 내 마음대로 투자해서 더 큰 돈으로 불리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나 내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생각해봤어. 답이 딱 나오더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고 방해밖에 안 하는 사람이야. 남자가 하는 일에 그냥 믿고 따라야지 감히 여자가 방해를 해? 라고 하면서 통장을 내밀더군요. 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아? 100억이야, 100억. 100억이 들어오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 만약 내가 당신 말을 듣고 이번에 투자하지 않았고 그냥 다른 일 하려고 알아봤더라면 이런 큰 돈 절대 만질 수 없었을 거야. 내 선택이 맞았고 당신이 틀렸던 거지. 나 앞으로 더 큰 돈 벌 거야. 또 그럴 자신도 있어. 그런데 당신은 앞으로 계속 나를 방해할 거고 그러니 우리 이혼하자. 나 당신한테 질렸어. 당신이 나랑 살면서 힘들었던 거 다 보상해 줄게.
이 아파트와 그리고 당신하고 딸이랑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줄 테니 우리 두 번 다시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하자. 남편의 충격적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전 재산을 투자한다는데 당연히 말려야지 말리지 않을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나요? 그 누구라도 제 입장이 된다면 하나같이 다들 말릴 거예요.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모습에 당황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한 게 뭔지 몰랐지만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마음의 문을 닫고 제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5년이란 긴 세월 동안 같이 살았는데 이혼하는 것은 금방이더군요. 남편은 위자료라며 아파트와 3억이라는 돈을 주고 저와 제 딸의 곁을 떠나갔어요. 벌써 10년이 지났고 그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와 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새 인생을 살았습니다. 딸은 어느새 자라서 회사에 다니고 내년에 결혼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남편이 준 돈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 정도는 아니었지만 새 출발하는데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동네에 작은 김밥집을 열었고 지금은 제법 장사가 잘 되네요. 요즘 손님이 부쩍 늘었어요. 그래서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줌마 한 명을 구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산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니 저는 바보처럼 참 쓸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곧 딸아이도 결혼해서 제 곁을 떠날 테고 뭐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나이를 벌써 50이나 먹었으니까요. 친구들을 만나도 다들 자기 남편 이야기만 해대니 나를 버리고 간 남편이 생각나서 친구도 안 만나지게 되더라고요. 훌훌 털어버리고 새 인생을 살지도 못하고 애꿎은 10년의 세월만 지나갔네요. 요즘 들어 혼자 있으며 부쩍 그 생각이 들면서 너무 쓸쓸해서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인생을 그렇게 만든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가게에 조금 늦게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안이 소란스러운 거예요. 주방 아줌마가 어떤 남자의 멱살을 잡고 있더군요. 그 남자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수염은 덥수룩 했어요. 아줌마는 저를 보자마자 마침 잘 왔다며 이 사람이 밥을 먹고 돈을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테이블을 보니 김밥과 라면을 먹었더군요. 저는 일단 아줌마에게 멱살을 놓으라고 했고 진정하시라고 했습니다. 아저씨, 밥을 드셨으면 돈을 내셔야죠. 혹시 지가 만들고 나오셨어요? 라고 했는데 그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아줌마가 그냥 경찰에 신고하자더군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고개를 들며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기겁했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던 거예요. 나를 버리고 정말 큰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며 잘 살 것만 같았던 사람이 어쩌다 라면값도 못 내는 신세가 되어버렸는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전 남편은 아직 제 얼굴을 못 본 상황이었고요. 저는 전 남편에게 고개를 들라고 말했고 끝내 고개를 들지 않자 강제로 얼굴을 잡고 나를 똑바로 보라고 소리치면서 화를 냈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말도 안 된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기도 했겠죠. 저는 지금 평범하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반면 나와 딸아이를 버린 나쁜 놈은 라면값도 못 내는 땡짠 한 푼 없는 거지가 되었으니까요.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100억 벌었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랑 딸을 버린 사람이 내 가게에서 밥을 먹어? 그것도 돈도 한 푼 없는 주제에 하는 짓을 보니 아주 쫄딱 망한 것 같은데 그러게 심보를 곱게 써야지.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이 꼴 내버린 거 아니야? 꼴 좋다. 이제 나이 먹어서 어디서 써주겠어? 폐지나 주워서 팔아야지. 내가 정말 미안했어. 과거 일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당신이랑 헤어지고 한동안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손해를 보게 되었고
결국 그동안 벌었던 모든 돈을 다 잃고 말았어. 예정을 생각해서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줘.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응? 이러면서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그런 말이 입 밖에 나오니? 말해봐. 내가 그때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했냐고. 전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하지만 난 당신 같은 쓰레기하고 다르니까 이번 한 번만은 봐줄 테니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꼴 보기 싫으니까 가, 빨리. 그 말을 듣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게를 나가더라고요. 전 남편이 가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와 딸까지 버렸으면 잘 먹고 잘 살지. 왜 저렇게 되었는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갔어요. 딸아이가 퇴근에 들어왔고 아까 낮에 가게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이야기했어요. 딸아이는 놀란 얼굴을 하더니 엄마 내 말 똑똑히 들어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위치를 알게 된 이상 분명 다시 나타나서 잘해보자고 할 거라고, 그런다고 받아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개버릇 남 못 준다고, 불쌍하다고 받아주면 집이며 가게며 모두 날릴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빨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전 남편과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결국 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가게는 주방에서 일하던 아줌마가 인수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사하기 전날 딸이 말한 대로 전 남편은 정말 저를 또 찾아왔더군요. 아줌마에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전 남편이 온 거예요. 전에 봤던 모습과는 다르게 깔끔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돈 있다면서 라면이 아닌 비빔밥을 시키더라고요. 배가 많이 고팠는지 비빔밥을 개거스럽게 먹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그리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거예요. 저 들으라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응, 김 사장, 나야. 요즘 좋은 코스 하나 있는데 어떻게 생각 있어? 그럼 틀림없지. 응, 그래.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그래, 내일 거기서 봐. 끊어. 기가 막혔어요. 얼마 전까지 라면값도 없던 사람이 어디서 되지도 않는 수작을 부리는지 모르겠더군요. 딸아이의 말처럼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더군요. 더 듣고 있자니 속이 불편해져서 집에 가려고 가게를 나섰어요. 그랬더니 전 남편이 따라 나와서 그동안 제 생각 많이 했다고 하면서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 진짜 잘할 테니 한 번만 믿고 받아줄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딸이 저에게 충고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가차없이 거절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면 연락하라고 핸드폰 번호가 적힌 쪽지를 손에 쥐어주고 갔어요. 어떤 의도로 다시 합치자고 하는 건지 뻔히 알겠더라고요. 분명 처음에는 정말 잘하겠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주식한다고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겠죠. 전 남편은 앞으로도 정신 차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전 남편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앞으로는 전 남편과의 과거는 모두 잊어버리고 훌훌 털어 버리려고요.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